자, 이슈 N 소문입니다.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과 함께 오늘 목요일 같이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뉴스 확 많이 지나갔는데 네. 대부분 개별 종목에 대한 네. 그런 이슈들도 많은 것 같아요. 뭐 쭉 공교롭게도 시점이 맞아 들었는지 네. 어제 뭐 그런 개별 이슈들이 나오니까 개별 기업도 강하고 네. 인덱스도 업종도 강하고 그러니까 다 강했죠. 강하겠죠. 뭐 모처럼 만에 뭐 이런 흐름이 이제 계속 연결되면 참 좋을 네. 것 같은데 일단 오늘까지는 뭐 무난하게 가지 않겠나 싶긴 한데 매일이 오늘만 같다면이라는 생각을 어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한숨 돌렸으니까. 네. 자, 이제 몇 가지 이슈를 다뤄봐야 첫 번째 이슈를 뭘 정해 오셨는지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슈. 정태근 팀장이 보시는 이슈는 역시 조선주. 네. 수주 소식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네. 잠수함이 돼버려가지고. 네, 좀 물 아래 있죠, 지금. 네, 수면 아래 있는데 다시 부상하겠죠. 네. 자, 이 내용 좀 풀어주시겠어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조선은 수주를 많이 받고 있지만 실제로 돈 되는 수주는 2020년 하반기부터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기준으로 보게 되면 2천억 이상 수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 1억 9천만 달러 이상 수주를 받아야 이게 손익분기점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2020년 그 하반기 이전에는 1억 8천만 달러, 1억 9천만 달러 이렇게 수주를 받으면서 손해, 본전 이런 식으로 수주를 받았었는데 이렇게 받게 되면은 프랑스 GTT사의 그 화물창 로얄티를 줘야 됩니다. 수주금의 10%를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수주를 받게 되면 바로 배를 건조하지 않습니다. 설계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설계를 한 2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2년 정도 설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 건조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은 철강 제품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업계와 조선업계가 또 철강 업체와 또 가격 인상을 또 그 협상을 한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후판 가격? 네, 후판 가격하고 열연 강판 가격하고 다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선하고 자동차 업체는 3분기 연속 인상은 안 된다. 너무 많이 올려줬다. 그리고 뭐 철강업체는 지금 원재 그 철강석 가격이 너무나 많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이렇게 팽팽하게 막 서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손해 보고 계속해서 그 손해 보는 수주를 계속 받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까지는 불가피하게 적자가 지속이 될 건데 네. 이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 돈 되는 수주를 제가 2020년 하반기 그리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받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대감이 얼마만큼 빨리 반영이 되냐가 제가 볼 땐 조선주의 어떤 주가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타르 같은 경우도 뭐 최대 151척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한 10척 정도는 중국 쪽에 줬어요. 이거는 에너지 관련된 문제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 나머지 물량은 우리나라 쪽으로 다 뭐 소위 말하는 속되면 한 번만 쓰겠습니다. 몰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한 45척 정도 확보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 제가 소문을 들었어서 한번 그 조선 한번 말씀드리면서 카타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눈치 보기 이게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쨌든 이 러시아를 제재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반대 수요를 무조건 잡아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유럽이 또 미국과 지금 협상을 하게 되면서 에너지 수출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카타르가 이제는 발주를 해도 되지 않을까. 2020년 4월 달인가요? 6월 달인가 그때 도크 계약을 맺었는데 이제 계약이 이제 뭐 수주 계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신조선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140조 정도를 우리가 다 받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돈 되는 수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LNG 운반선뿐만 아니라 이제 그 탄소 중립, 그 환경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또 LNG 운반선이 아니라 이제 LNG 추진선까지 앞으로 수주를 해야 됩니다. LNG 연료로 쓰는. 그래서 ITO에서 제재가 들어갈 건데 이게 2023년 내년부터 제재가 될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가서 배를 수주할 수 없고 배를 발주하기 힘들고 미리 발주를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LNG 운반선뿐만 아니라 LNG 추진선까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올해까지는 불가피하게 적자가 되겠지만은 돈 되는 수주가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게 되면 이게 설계 한 2년 정도 걸린다. 그러면은 2023년부터 이게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선주 같은 경우는 올해 미리 움직일지 아니면은
하반기에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은 지켜봐야 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2023년 이전에 움직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때마침 또 네. 기사가 딱 나왔는데 수주 호황에도 웃지 못하는 조선업계 네. 이렇게 돼서 이제 말씀하신 후판가의 상승, 네네. 원재료 가격, 네. 그다음에 인력난, 네. 네. 거기에 이제 중대재해법 네네. 이런 거 삼중고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사를 딱 보면서 아 바닥이구나. 그러니까 모든 악재들이 네. 막 이렇게 나와서 주가 막 떨어져 있으면 네네. 바닥이구나. 이런 게 역설적으로 항상 네. 보면 거기서는 주가가 반등을 꼭 네. 하더라고요. 어제 일단 반등을 좀 했어요. 네네.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뭐 네. 이게 아마 삼성전자 요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거? 지금 말씀드린 거 카타르 수주. LNG. 네, 요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호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하여튼 조선업종은 좀 긴 안목으로 보되 분명히 네. 뭐 지금 가격대에서 네. 크게 더 추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오케이. 아마 일시적으로 삼성중공업이 해양 음. 플랜트를 제가 알기로는 100%의 부실을 다 털어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쪼개서 조금씩 실적을 반영시키고 있는데 아마 이런 이슈가 나올 때 잠시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추세적으로 이제는 거의 바닥을 잡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이슈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준비한 이슈는 뭘까요? 자, 역시 여행. 네, 오래 참았다. 먼 네. 나라로 떠나는 여행객들 이렇게 정해주셨는데 요즘 그 뭐 인스타 아니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네. 보면은 별스타그램이나 뭐 인스타라고 합시다. 예, 그런 거나 네. 유튜브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네. 메타라고 그걸 막 이렇게 올려놓으시더라고요. 네. 뭐 태국 여행 가셔서 그쵸. 이렇게 올려놓은 요새 것들. 인스타 열풍이잖아요. 그렇죠. 태국이 지금 그 송크란인가요? 뭐 이 물 네. 축제. 물론 이제 조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사진이 많이 올라오는 거 보면은 네. 여행을 많이 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인데. 네. 네. 그래서 그 제가 통계를 그래서 봤는데 2019년 3월 달에서 2022년으로 바뀐 게 가장 크게 바뀐 것이 여성보다 남성의 예약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남자가 51%, 여자가 네. 49%. 그리고 30대, 40대가 64%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50대 이상이 32%. 그러니까 30대 이상의 여행 예약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특징적인데, 근데 또 지역이 웃깁니다. 1등이 어디냐면은 캄보디아입니다. 동남아시아 쪽. 네. 어, 캄보디아인데 뭐 베트남하고 태국 많이 들어봤는데 캄보디아는 제가 몰라서 네. 왜 예약률이 높은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다음 2위, 3위가 LA, 하와이. 그러니까 이제 해외 쪽으로 나간 수요가 이제 실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골프 아닌가? 네. 하와이는 아마 골프인 것 같아요. 뭐 네. 요즘 그 캄보디아가 골프인가요, 그러면? 골프장도 네. 요즘 많이 들어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이제 국내 예약이 어려우니까 네네. 워낙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근데 해외의 비용 대비해서 아마 그렇게도 좀 많이 가시는 것 같긴 해요. 해외 쪽 빠지면 또 국내 부킹도 이제 수월해지겠네요. 이건 정경민 차장 오면 잘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골프를 안 쳐가지고요. 그래서 하여튼 네. 여행 수요. 네. 네, 그래서 또 장거리 이런 그 방금 통계치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 해외 장거리 노선은 아시죠? 대한항공 그리고 네. 이제 LCC 같은 경우는 해외 단거리 노선인데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뭐 진에어란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는 게 충분히 납득이 된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쪽 같은 경우 이제 뭐 강원도라든지 전남, 경남 네. 쪽으로 이 여행객들이 97%, 뭐 90% 이상 늘었다는 소식이 있게 되면서 이제는 가까운 곳보다는 이제 멀은 쪽으로 네.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여행 주의보 이게 해제된다고요. 네네. 이제 격리 기간도 없어지고 이제 네. 해외 쪽 나간 분도 많고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많을 거고. 그렇죠. 네. 뭐 그 흐름이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두 가지 다뤄봤으니까 네. 그다음에 소문에 해당되는 기업을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기업이 어떤 풍문이 들리고 어떤 내용을 또 가지고 있는지 네. 기업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 아까 전 이슈 뉴스에서 클라우드 얘기가 잠시가 나왔었는데 네. 그거와 좀 연관된 기업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를 하나 머티리얼스. 네,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그 ISC란 기업이 실적 모멘텀을 해서 그 주가가 상당히 괜찮은데 네. 하나 머티리얼즈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회사의 공통점은 소모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각 공정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만든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네네. ISC는 이제 테스트 소켓 네네, 쪽이 많을 테스트. 거고. 네네. 그래서 일단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1%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연간 실적 그리고 이제 또 증설에 나선다라는 부분들. 근데 증설이
3배 정도 이제 캐파를 증설을 하는데 이게 전부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060억 정도 예상이 되고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29% 정도 성장 예상이 되는데 이 증설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해외 쪽의 클라우드 수요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게 되면은 주가 상승 탄력은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런 그 서두에 그 소모품을 만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리콘 링이라든지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라든지 이런 소모품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그 반도체 어떤 미세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낸드의 어떤 단수 증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가 공정의 어떤 난이도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모품에 대한 수요도 마찬가지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비싸지만 내구성이 좋은 그 하나 머티리얼즈의 실리콘 카바이드 링에 대한 어떤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 지금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 쪽 같은 경우는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회사 덕분에 일본 쪽도 상당히 많이 늘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잘 아시겠지만 도쿄 일렉향이 좀 많죠. 하나 뭐 네, 두 번 그 2대 주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광 효과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 수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도쿄 일렉트론의 어떤 그 영향 때문에 북미 쪽도 이제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은 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앞으로 10% 그리고 그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글로벌 탑3 식각 장비 업체가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램리서치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입니다. 근데 이 세 개 회사 쪽으로 현재 다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북미 쪽에 클라우드 수요라든지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한 수혜가 도쿄 일렉트론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도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 주요 고객사가 TSMC 그리고 인텔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TSMC에 대한 어떤 업황에 대한 부분들, 뭐 파운드리 얘기는 뭐 누누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논외로 하고 인텔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인텔이 그 데이터 센터 칩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강자입니다. 이쪽 부분에 상당히 점유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GPU에서 엔비디아가 80% 넘는 점유율을 가져가야 되면서 거기서 강자 역할을 하듯이 데이터 센터 칩 같은 경우는 인텔이 상당히 큰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칩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아이직 반도체와 좀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그 자이론 프로그래밍이라든지 그 소프트웨어 기능이 그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아이작 반도체와는 좀 차별화가 있는데 그래서 네. 상당히 고성능 칩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성능 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 나노 공정 미세화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논의를 하고 어쨌든 이 데이터 센터의 고성능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본격화, 그러니까 칩 생산이 현재 본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칩 생산을 하게 되면 그 속에서 다단화라든지 미세화라든지 이런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러니까 시각 공정에 들어간 소모품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 센터의 고성능화가 진행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네. 고성능 칩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이게 비메모리뿐만 아니라 메모리 쪽에서도 이렇게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대비해서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어떤 주가가 괜찮은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해외적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IT 인프라 운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클라우드 전환을 현재 가속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데이터 센터 칩에 대한 어떤 수요는 뭐 기정사실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로 인한 어떤 수혜가 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주가가 괜찮을 가능성 그리고 실적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나 머티리얼스를 쭉 듣는 가운데 네. 제가 언뜻 그 월덱스가 네네. 있잖아요. 비슷한 이제 네. 사업 구조고 시각 애칭 과정에서 실리콘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세라믹 일부도 들어가는 것 같고 쿼츠 같은 것들 네, 소모품들 원위터치, TSE 다 그렇죠. 네, 마찬가지예요. 예, 뭐 전극하고 링 같은 네네. 것들인데 근데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ISC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결론적으로 북미 쪽 고객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 시장 모멘텀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비슷한 맥락에서 움직여지는 종목들이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많을 겁니다. 하나 머티리얼스는 조금 머리를 들고 있고 네네. 월덱스는 아직 안 들고 있는데 오히려 월덱스가 나는 저 눈이 가네. 하여튼 뭐 듣다 네. 보니까 또 언뜻 네. 생각이 났어요. 네. 네. 자, 잘 들었고요. 하여튼 오늘은 근데 에코프리미엄 얘기를 한다는 원래는 그렇게 아쉬워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시장이 또 좀 네네. 들어올리는 단계니까 나중에
알겠습니다. 큰일 나게 다음 주에 한번. 네. 여기서 마무리. 네, 알겠습니다. 알파 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슈의 소문을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